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자사주 엄청나게 쓸어담는 양자 컴퓨터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양자의 상승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분위기가 조금 쏠리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두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실적이 안정적인데 저평가된 기업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댓글로 좀 응원해 주시고 좋은 얘기 해 주시는 분들 많은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너는 이랬다 저랬다 하냐,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샀으면 좋겠고, 좀 여러분들이 좀 저가에 샀으면 좋겠어 가지고 좀 안전한 기회를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조금 낮다라고 하는 게 그 정도까지 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기회가 될 수 있는 기업이 있는 거고, 지금 가격이라도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기업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다음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아시겠지만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저희가 무료로 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 자사주를 누가 사고 있냐라고 한다면 한국정보인증이 5월 달에 미리미리 다 사놨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해놨고, 이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법 개정이 통과되고 나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분위기가 몰린다고 한다면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실적까지 상승한다 그러면은 더 관심을 가져봐야겠죠. 근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사주 사는 것까지 알겠고 여러 가지 좋은 거 알겠는데, 최근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KT가 최근에 해킹이 됐다 난 얘기 나오는데, 그래도 LG랑 SK 물어보니 우린 괜찮아 라고 했죠. 근데 아니더라. LG U+의 서버 관리를 담당하는 외주 보안업체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누가? LG U+가 아니라 여기 외주를 맡고 있는 보안업체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보안 전문지 프렉은 해커 집단이 LG U+와 KT를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의혹을 게재했습니다. 야, 너는 해킹 받았잖아. 근데 KT는 해킹을 받았죠. LG는 그런 사실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해킹 사실 없다 해명을 했죠. 근데 이번에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7월 31일에 LG U+ 외주 보안 업체 시큐어키가 시스템 해킹 신고를 했다. 이 누구한테? 한국인터넷진흥원한테. 그래서 실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LG U+는 우리는 해킹 안 받았어라고 했는데, 외주 보안 업체는 해킹을 당해서 신고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시큐어키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네가 보안 업체인데. 그래서 시큐어키는 LG U+의 서버 접근 제어 솔루션을 담당하는 기업인데,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자진 신고한 거예요. 이게 누가 신고한 게 아니라, 누가 숨기고 있는데 이거를 내부적으로 고발한 게 아니라 그냥 회사가 야 우리 거 유출됐어 이러면서 좀 살려줘 이런 느낌으로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LG U+의 말을 믿을 게 아니죠. 이거는 사실 외주업체를 믿어야 된다. 이 외주업체의 신뢰도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누가 해킹했지에 대한 고민이 들죠. 그래서 이거를 열어보면은 이 세이버라 그래서 화이트 해커가 있습니다. 화이트 해커가 뭐냐면은 해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보안을 도와주고, 그다음 해킹으로서 이 막아주고, 그다음에 혹시 해킹으로 생길 수 있는 구멍들을 화이트 해커가 미리미리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이버라는 아이디를 쓰는 화이트 해커는 언론사에 사이버 공격을 가한 것으로 의심되는 해커 그룹을 제보를 했고요. LG U+의 비밀번호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를 먼저 해킹을 했고, LG U+ 내부 네트워크로 침투를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이버가. 그래서 LG U+는 이미 털렸다 얘기를 한 거고, KT 인증서를 탈취한 공격자는 KT가 원격으로 지원하는 회사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면서
KT도 털린 것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LGU 플러스도 털리고 KT도 털린 것 같다라고 세이버라는 이 화이트 해커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통신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언제 이뤄졌냐 물어보니까 적어도 4월 또는 그 이전이다. 그러니까 사실 SKT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공격은 이뤄졌고 실제로 이게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 거지 SK, LG, KT 세 개 다 털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요새 분위기가 그래요. 사실 최근에 SK에서 우리 보안 미안하고 해킹 잘못됐고 그래서 우리 위약금 없애고 넘어갈 사람 넘어가라. 그래서 KT 아니면 LG로 분명 넘어갔을 겁니다. 뭐 많은 분들이 SK 못 믿겠어 이제. 근데 지금 KT나 LG도 사실 SK랑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본인들이 인정 안 했잖아요. SK는 인정을 했죠 깔끔하게. 근데 KT랑 LG는 아직 인정 안 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지금 모든 정황들이 해킹된 걸로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그냥 이거를 통신사를 옮긴다고 끝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은데란 분위기예요. 그래서 통신사만 문제냐? 또 그렇지가 않더라. 2023년도입니다. 사실 저는 이때부터 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해킹 사건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거든요. 2023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당시에는 워크넷이 해킹이 됐어요. 워크넷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구인구직하는 사이트죠.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넷이 2023년 7월에 해킹 공격을 받아 회원 2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근데 이거 이름, 전화번호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력서가 그냥 다 털렸어요. 그래서 이름, 성별, 출생 연도, 주소, 연락처, 학력, 증명사진, 직업훈련 이력 등등등 여러분들의 이력서에 적는 모든 정보들이 다 유출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해외 28개 IP에서 7일간 열심히 시도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몰랐던 거죠.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해킹을 시도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해킹을 시도하는 동안에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워크넷이 해킹 방지를 위해 그러니까 이런 외국인들이 워크넷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22년까지 약 4년 동안 5년이네요. 5년 동안 106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못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100억을 실제 부은 게 맞는지 아니 이 100억이 과연 부었음에도 못 막은 건지 의심이 되죠. 그래서 과거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해킹이 좀 과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최근에는 국내 금융사 2곳이 해킹됐어요. 그래서 올해 가장 활발한 공격을 보이고 있는 랜섬웨어 공격 그룹 킬린이 국내 자산운용사 2곳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랜섬웨어가 보면은 최근에 예스24 보셨을 거예요. 예스24 보면은 랜섬웨어 딱 들어가는 순간 사이트가 그냥 잠겨버리죠. 아무도 접근할 수 없고 사이트가 그냥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킬리는 회사 내부 자료는 물론 직원 및 고객들의 정보까지 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돈 내놓으라는 거죠. 보통 그래요. 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야 너네들 거 좀 풀어줄게. 내가 이거 봐줄 테니까 야 2억 보내 10억 보내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합니다. 보통 사이트를 잠가버리고. 그래서 랜섬웨어 공격그룹 킬리는 한국의 자산운용사 멜론 자산운용 및 토러스 자산운용의 데이터를 탈취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좀 구체적이에요. 예산 투자 포트폴리오 파트너와의 계약 및 개발 계획을 포함한 회사의 고객, 파트너, 직원의 데이터 모든 재무 정보가 공개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금융사 2곳까지도 이번에 해킹을 했더라.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보안이 이렇게 지금 약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차피 내 개인정보는 다 팔려 있어. 어차피 내가 지금 스팸 문자 오고 오고 하지만 그거를 두 눈으로 확인하는 시기가 지금이다. 상당히 좀 민감하죠.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게 뭐 우리가 해킹으로 인해서 뺏기는 것도 있지만 부실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쓴 것도 있습니다. 특히 SGI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시겠지만 사이트가 터졌죠.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에 대출을 받으려고 했거나 아니면 보증보험에 들려고 했거나 뭔가를 하려고 했던 분들은 분명히 SGI 보증보험이 사이트가 멈추고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연기되고 좀 시간이 지체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안 부실한 부분도 있더라.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4일간 시스템 장애를 겪은 SGI 서울보증이 내부 통제가 부실하다. 이 올라온 거죠. 일단 백업 관리가 미흡하고 보안 담당 직원이 4명밖에 안 되고 가장 흔한 방식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더라.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뭘로 설정했니? 하니까 0000 04개로 설정해놓고 바꾸지 않더라. 에이 설마 이거 누가 건들겠어라고 했지만 건드려서 랜섬웨어가 들어왔죠. 두 번째 관문에 해당하는 관리자 계정을 뚫기 위한 시도도 했는데 이 비밀번호도 상당히 단순하게 설정을 해서 쉽게 뚫렸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SGI 보증보험이 비밀번호 자체를 너무 쉽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뭐 해킹 들어오는 거야 막으려면 막겠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막을 수 있겠지만 애초에 그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게 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부실 문제도 조금 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뿐만이 아니라 이 국가 자체를 해킹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8월 해외 보안 매체 프렉은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가 행정안전부, 외교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등등등 우리나라의 모든 어떻게 보면 이 중요 지자체 기관들을 겨냥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 핵심부처와 연구기관이 공격에 사정권에 들어와 있고 뭐 10번 해가지고 한 번 뚫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23곳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총 8월까지 해서 2776건의 해킹 시도를 받았다. 그러니까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뚫리던 안 뚫리던 계속 하다 보면은 한 번은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신 인프라를 넘어 행정부, 연구기관, 민간 기업을 이루는 여러 가지 보안 체계가 문제가 많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는 사실 이 국가적 해킹 시도까지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 보안 체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분위기가 저는 양자 컴퓨터를 이제는 막을 수 있는, 이제는 우리가 보안 자체를 그냥 보안이 아니라 이제는 양자를 막을 수 있는 보안까지 가야 되는, 양자 암호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실제 한국정보인증이 양자난수 OTP라는 거를 실제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양자암호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 한국정보인증이 국내 2차 인증 업계 최초로 한국 남부발전 양자 OTP 도입 사업을 그 당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양자난수는 양자 현상에서 발생하는 불규칙성을 이용해 무작위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고품질 난수를 생성하는 기술이고, 역시나 양자 컴퓨팅으로도 못 뚫는 양자 암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 내성 암호라는 게 말 그대로 양자 컴퓨팅으로도 못 뚫는 암호를 얘기하는 거죠.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는 5G 암호 통신망 구축에 활용되고 있으며 퀀텀 양자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보안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정보인증 관련해서 양자 기대감, 양자 이슈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최근 보안 문제가 이 시장을, 또는 이 시대를, 이 보안 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보안이라는 게 그냥 일반 보안이 아니라 이제는 6G로 넘어가기 위해서라면 양자 기술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향후 확대될 퀀텀 보안 시장에서 대응하여 기술 개발 및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보인증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유는 실적도 긍정적이에요. 이게 제가 양자 기업들을 좀 많이 가져오려고 해도 실적이 긍정적이거나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기업 몇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한국정보인증이고요. 보시면은 영업이익 매출액이 성장이 나오는데 올해
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도 좀 좋은 모습을 실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정보인증을 계속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나올 때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바닥에서 좀 눌림목이 나오는 상태인데, 사실 실적 기반으로 봤을 때 지금 구간이 엄청 낮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없지만 하방으로 열어놨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한 6,000원까지 열어놓고 본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이 기업 자체가 높지 않은, 그러니까 차트로 보면 안 되고 실적 기반에서 기업 가치가 높냐 낮냐를 판단했을 때 올해 예상되는 실적으로 보면은 6,000원까지 열어놨을 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안 기업들 계속 관심을 둬야 되고, 그 중에서도 양자 관련된 기업들에 관심을 둬야 된다. 양자 기술을 개발하고 양자 기술을 접목하고 있는 기업들. 근데 대부분이 실적이 안 좋은데 그나마 실적이 안정적인 기업을 찾아보자면 그 중에 하나가 한국정보인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놓고 보세요.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적의 양자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보안 기업이다. 근데 그 기업이 이제 한국정보인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자사주까지도 지금 매입을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안 이슈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태고, 양자 쪽에 제가 투자가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죠. 국내 R&D 이 나라 자체에서 발표한 부분에서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양자 쪽이다. 그래서 저는 양자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 아까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뭐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방금 전에 얘기했죠. 상당히 민감하다. 저희 안 받습니다. 개인정보 적을 때도 없고요. 받아서 쓸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받아요. 그 대신에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어플에 중요한 글을 쓰거나 중요한 내용을 쓰면은 알림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럼 알람이나 알림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시거나 허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중요한 글을 썼을 때 썼는지 안 썼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중요한 글은 알림이 가니까. 그래서 개인정보 필요 없어요. 무료고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무료로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 하반기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밑줄의 본전이에요. 자료집 다 무료니까요. 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9월 15일, 12일, 11일, 10일, 9일, 8일, 5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저희가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다른 거 안 바라죠. 여러분들 댓글 꼭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